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이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편 백악관의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청원은 10만 명을 넘어서 백악관의 공식 답변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한인단체들은 사드 미사일 배치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뉴욕 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은 22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한반도 배치 지지 결의문 채택을 밝혔습니다. 결의문 채택에는 평통, 뉴욕 한인회, 제양군인회, 뉴욕 직능단체협의회, 퀸즈 한인회 등 13곳이 참가했으며 결의문에는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주변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We the People의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를 위한 서명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제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주민들이 타운에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23일 열린 원례회의에서 한국어 통역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주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 23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원례회의에서 한국어 통역원 배치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타운 원례회의에는 한인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통역원을 대동하기도 하고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동시 통역 장비를 가져와 시범 운영하는 등 타운 행정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루톤도 시장은 타운 정부에서도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한국어 통역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인들이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ired a translating company, which has several different employees under their, that work for them. And yes, we hired them tonight. They will be available on request when once the agendas are posted. In other words, prior to the meeting, anybody's got any questions, and come in and request that they want to come to the meeting if they have a translator.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먼저 에어비앤비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온라인 웹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단기 세입자를 모집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단기 렌트 규제 단속을 위한 특별 경찰을 임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원례회의가 열린 이날 펠파크 타운홀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한인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를 3주 앞두고 23일 플러싱 도서관에서는 두 후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구선에 도전하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현 의원과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토론회에서는 정승진 후보와 스타비스키 의원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정 후보는 주정부의 종업원에 대한 보호 강화, 업주들에 대한 단속 완화를 강조했고 스타비스키 의원도 내일업계에 대한 임금 채권 구매 의무화 등 업계를 겨냥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주정부의 이민자 소상업 표적 단속을 전체적으로 비판한 반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드라이클리닝 업계의 퍼크 사용 금지에 대한 주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뜻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타비스키 의원은 정 후보의 소상업 보호 정책에 대해 정 후보가 뉴욕 한인 네일협회로부터 거액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정 후보 역시 서민 아파트 확충을 주장한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거액의 선거 기부금을 받지 않았나 하는 등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논점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정치인 부패 척결, 학교 과밀화, 대중교통 혼잡 등 이슈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회관 재정을 공개했습니다. 약 12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철저한 세입자 관리로 더욱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밝힌 뉴욕 한인회 간의 재정 보고에 따르면 현재 약 12만 4천여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선 회장 집행부가 회관에 들어온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의 결과입니다. 회관 렌트 수입은 25만 5,857달러 93센트이고 지출은 재산세 납부를 위한 적립금 2만 달러 등 총 지출 15만 1,565달러 30센트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온 거를 아주 50만 동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체계화시켰고, 두 번째로 이 들어온 수입이 지출이 될 적에 어디에 돈이 쓰이는가 지출의 그 투명화를 아주 시스템하게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욕 한인회는 세입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푼도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3층에 CC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서버리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그 CCTV를 우리 직원들이 계속 몇 달 동안 와치한 결과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브리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CCTV에 포착이 돼서 지금 그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빅션 소송에 지금 착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회는 회관 계정의 수익금은 사무국 계정으로 옮길 수 없도록 원칙을 지키겠다며 수익금의 사용은 이사의 의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기존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으며 참모들도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신중함으로 일축했습니다. 트럼프는 22일 팍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이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일부 구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답변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민 문제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트럼프의 간판 이슈에 커다란 후퇴를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켈리안 코너웨이 신임 선대 본부장은 강격 이민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후보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참모들의 입장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무부에 제출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무장관 재직 당시에 개인 이메일 외에 추가 이메일이 대거 발견돼 공개될 것이 전망됩니다. 공개 시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트럼프 후보 등 보수 진영의 공세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FBI는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사용했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메일을 대량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클린턴 측 변호사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수사국이 또다시 15,000건을 추가로 찾아낸 것입니다.
처음 이메일 발견 당시 법무부와 FBI는 수사 끝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추가 이메일이 대거 발견되면서 트럼프 후보 등 보수 진영의 공세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BI는 추가 발견된 이메일을 연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며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선인 11월 8일 이전에 내용이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국무부가 10월 14일을 전후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사법감시는 11월 8일 이전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메일 내용 공개가 앞당겨질 게 확실시되면서 선거 막판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주 정부는 각 지역 대학가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미성년자 불법 음주 행위를 차단하고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대학가의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가짜 신분증과 21세 미만 음주자들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차량국과 주류국 조사관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대학 캠퍼스 인근 유흥업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짜 신분증과 21세 미만 음주자들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만 21세 이상 돼야 술을 살 수 있으나 많은 대학생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고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에 이 같은 가짜 신분증 단속을 벌여 760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올바니에 있는 한 대학 근처 유흥업소에서는 손님 125명 중 115명이 21세 미만으로 드러났고 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테리 에간 차량국 부국장은 개학과 동시에 각 지역 대학가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미성년자 불법 음주 행위를 차단하고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 경찰 캠퍼스 성폭력 전담반은 각 대학의 개학 행사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수사관을 파견해 음주와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대학생 1,800명이 술과 관련된 사고로 숨지고 있으며 취한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행 피해만 70만 건, 음주 후에 발생한 성폭력은 9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 한인 고등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림비 디자인과 시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틀리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생 모임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 동안 기림비 건립을 위한 디자인과 시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는 포틀리에 거주하는 9학년에서 12학년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모전 1등에게는 $200의 장학금, 2등에게는 $1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여성들을 추모하는 시 공모전을 통해 시를 기림비에 새겨넣을 예정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기림비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포틀리 거리축제에 참가해 모금할 계획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기림비 건립으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가치를 동료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기림비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도 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기림비 형태와 문구 등도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뉴욕과 뉴저지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9월 5일까지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뉴욕시는 순찰 경관과 순찰차를 대폭 증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뉴저지도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해서 195개 타운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